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이슈레이더 시간에 긴급 진단으로 우리가 긴급 편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 공격할 가능성 반반 있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위는 상당히 조절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좀 불안했죠. 하지만 더 떨어진 데는 엔비디아 주가 급락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긴급 진단, 오늘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 고조에 따른 중동 위기 요거를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뉴욕에 나가 있는 김종학 특파원 연결해서 미국 쪽의 반응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 특파원. 네, 지난 주말 전 세계를 지정학 위기로 몰아넣을 뻔했던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일단은 양측 간의 명분 교환으로 일단락되는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9일 이란의 중부 지역에 위치한 이스파한 인근 공군기지를 드론을 이용한 타격을 개시를 했는데 이후에 이란 반응이 아주 강력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측이 상세하게 공격 정보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란 측 주장에 따르면 3개의 드론이 공군기지를 타격한 것으로 공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핵시설 방어를 위한 러시아제 S-300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는 곳인데 이러한 미사일이 아니라 이를 탐지할 수 있는 방공 레이더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등 현지 매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문제가 크게 확산되지 않을 만한 지점에 타격이 이뤄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 군 관계자 등의 발언 등에 따르면 반경 명분이 없을 만한 상징적인 공격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미국의 블링컨 장관도 이러한 우려가 확산될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주요 7개국 회담 당시 있었던 이탈리아 외무장관의 얘기도 미국이 정보만 제공했을 뿐이라면서 어떠한 이러한 공격에 동맹국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선을 그으면서 이란의 자극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후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의 반응도 상당히 위기가 확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의 발언은 미니 드론이 추락했다. 그러니까 큰 드론이 아닌 작은 드론으로 축소하고 이란 측에 피해가 없었던 점에 주목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뒤에 추가적인 공격을 한다면 즉각적이고 최대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라는 엄포를 내놓기는 했지만 이것이 또 다른 재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라는 게 이쪽에서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이란이 공격보다는 침입으로 간주를 하고 대응을 최소화하면서 양측 간의 확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6개월 만에 표류하던 법안이 초당적으로 가결이 되면서 이번에 이스라엘에 260억 달러, 우크라이나에는 608억 달러의 자금이 투입되게 됩니다. 지금 이번 가결이 상당히 초당적이었고 이번 주 안에 상원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서명을 기다리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도 시급한 안보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라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유가와 금값 등은 상당히 반등을 해줬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배럴당 86달러 선을 잠시 돌파했지만 지난 금요일 이후 83달러 선을 지키는 선으로 다시 내려와 있고 브렌트유도 90달러가 아닌 80달러 중반까지 밀려 있습니다. 시장에 우려를 줄 수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도 현재로서는 크게 확인이 되지 않고 불안감이 진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이번 주로 다가와 있는 실적에 대한 변수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다음 한 주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하고 금값 상방 압력을 받았지만 큰 영향은 안 받았다. 그리고 이제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재보복 가능성, 확정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낮다. 이런 이제 분석까지 우리 김 특파원이 전해줬고요. 사실은 이제 이란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미사일이 딱 왔을 때 왔냐, 왔었냐. 이런 정도로 약간 조금 이스라엘의 공격이 조금 폭이 조금 적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자 신인기 기자,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까? 뉴욕 특파원 연결을 통해 확인하신 대로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이 직접 타격 이후에
양국 간의 관계는 갈등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자만 역시 이제 뭐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을 좀 평가절하하면서 이란이 새로운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이후 이스라엘 역시도 이란에 대한 추가 보복 공격이나 뭐 말의 강도를 높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동 갈등이 지금 일단락됐느냐? 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봐야겠습니다.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조금 전에는 이라크에서 시리아 안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로켓이 발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점을 살펴보면요. 이란이 뒤를 봐주고 있는 헤즈볼라와 이 중동 갈등의 시작점인 가자 지구와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 내의 직접 공격 강도를 굉장히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헤즈볼라와는 이스라엘의 북부 국경 레바논에서 공중전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선 어린아이를 포함한 대규모 사상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하나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세를 지금보다 더 세게 한다고 해서 가자 지구 내 하마스를 완전 소탕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마스는 군대가 아니라 정파거든요. 특정 기지를 무력화시킨다거나 이렇게 항복을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도 사상 갈등으로 한동안 내용을 겪었던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 사태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승리가 한 발짝 앞까지 다가왔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승리의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이 발언 이후에 이스라엘 민영방송사가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자 지구의 완전 장악이라든가 이번 전쟁 직접 승리 바로 가능하다 이걸 믿는 여론이 그렇지 않은 여론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안 믿는다는 여론이 68%에 달했거든요. 이와는 별도로 다만 이번 전쟁이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도에는 유리하다라는 여론조사나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현재 지지율이 아직까지 야당에 비해 낮은 네타냐후 총리의 전시 내각이 이번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갈 동력은 충분하다는 분석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의 갈등 이게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 지금으로서 매우 높아 보입니다. 우리 신 기자 분석대로 뭐 주변에 이제 시리아라든지 이라크라든지 레바논 이런 데 이제 좀 반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국지적인 갈등은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런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양측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서로 주고받는 공격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거는 팩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요게 지금 글로벌 시장 지역별로 또 자산 시장별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효석 아카데미 대표 의견을 조금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어떻게 우리가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HTS 아카데미 대표 이효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지금 시장의 상황이 좀 어려워서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크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좀 유의미하게 후퇴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파월 연설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이제는 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만 좋은 상황이 이번 주에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아마 2.8%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나 숫자를 말씀드려 보면은 미국의 GDP는 코로나 당시에는 20조 달러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28조 달러까지 무려 8조 달러라는 그 어마어마한 상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국만 좋고 나머지는 너무 안 좋은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22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우리 힘들어서 여기서는 더 못 버틴다라는 분위기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통화정책과 관련돼서도 탈동조화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종합해 보면은 지정학 갈등이 커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미국만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든지 이 모든 다 달러 강세 압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라는 것은 글로벌 자산 시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네. 계속해 주세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달러 강세가 되면은 이 달러 강세가 만들어내는 영향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달러 강세되면 일단 시장이 안 좋아요. 그건 맞는데 달러 강세가 되면은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약화되는 낮춰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미국이 인플레 왜 이렇게 안 잡혀라는 부분에서 달러 강세가 역으로 물가를 잡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미국의 달러 강세가 수입 물가를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를 낮춰주니까 기준금리를 조금 더 빨리 지금으로서는 뭐 9월 정도는 돼야 금리를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네. 앞당길 가능성도 뭐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주에 특히 IT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근데 요거는 좀 명확해서 구분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ASML이라든지 TSMC가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이것은 AI 관련 수요가 둔화됐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레거시 공정, 그러니까 원래 하던 수요들이 많이 둔화됐다라는 것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역시 주말 동안에 10%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 펀더멘탈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걱정이 있겠지만 옵션 만기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부담이 컸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많이 투자되었던 종목들의 금리 상승이라는 것이 크게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계속해도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 것이냐. 좀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물가를 못 잡아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까지 갈 것이냐.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를 좀 멈춰야 되는 상황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 강세는 다시 돌아서 미국 수입 물가 약화로 진행될 것 같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주식은 이미 과매도 구간에 진입할 정도로 빠르게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추세가 끝난 게 아니라면 지금은 오히려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이외의 수요는 너무 부진해요. 그리고 중국의 공급 과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고 전망하는 것이 오히려 좀 어려운 전망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인정하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반도체주가 오늘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조정할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습습니까?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차별화가 될 것 같고요. AI 관련된 수요는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아마 이번 주 빅테크 실적에서도 확인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효석 대표를 통해서 글로벌 자산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인규 기자한테 지금 우리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뭐 전쟁은 아닙니다만 지금 중동 위기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 지금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증권업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큰 그림에서 따져보면요. 중동 불안이 세계 경제 가운데 아시아 경제에 타격을 끼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이 중동 불안 위기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란이 사태가 격화가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원유 물동량의 6분의 1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유 물동량 가운데 70%가 아시아로 향하는 물량이거든요.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중동의 불안이 우리 증시와 업종에 쏠리는 영향은 기존의 시나리오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크게 방산주와 정유주를 보고 있는데 지정학적 위기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SOE를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1분기 실적은 일시적으로 좋지 않겠지만 앞으로 실적이나 수주 흐름이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고
S-오일은 중동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 주목을 받을 거다. 그리고 정유주 수익성 지표인 정제 마진도 최근 높아졌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보면 중동 갈등에도 아직까지 원자재 시장 실제 타격은 없었거든요. 직접 타격은 없었는데 이런 점들을 들어서 과거 사례 봤을 때 원자재 시장에 타격이 없었던 금융시장 출렁임 현상은 한두 달 안에 다시 되돌아왔다라는 점들도 주목해 볼 만하다는 게 증권가의 의견입니다. 네, 중동 갈등 외에 이번 주에 오늘 월요일이니까 네. 이번 주에 우리 증시에 영향을 끼칠 요인 또 기업 실적 일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기업 실적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나옵니다. 그 포스코 DX를 시작으로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삼성물산 그리고 이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이렇게 국내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SK 하이닉스 실적도 이번 주에 나오는군요. 네, 우리 개별 기업 실적 외에 이 그동안의 외국인 매도로 우리 증시가 좀 흑청거렸던 것을 감안하면은 아마 외국인의 수급에 어떤 변곡점이 오느냐가 우리 시장의 더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겠는데 이거 관련해서 증권가에서 보는 가장 큰 변곡점이 오는 26일 날 나올 미국의 3월 PCE 개인 소비자 물가 지출 지수가 얼마나 나올까 하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컨센서스 시장 추정치가 전년 대비 2.7%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을 것이다 보는데 네, 근원 PCE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시장 추정치보다 아래로 실제로 나온다면 달러화가 하향 안정이 되고 그것이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코스피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증시의 낀 먹구름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현대 일렉트릭,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런 데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요. 미국에서도 테슬라라든지 메타라든지 아마존 이런 빅테크 실적이 이번 주에 본격화합니다. 이번 주 주요한 일정 굉장히 많으니까 변동성이 조금 커질 가능성 우리가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급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